저는 PC방 업주입니다. 오랜만에 술 신나게 먹고 잠도 한숨 못 자고 다시 가게로 출근한 어느 날, 카운터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초딩들 6명 등장. 금연석에서 떠들더라고요. 그냥 지켜봤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주변 돌아보니 다른 금연석 손님들 싫어하는 표정하길래 한번 예의상 주의를 줬어요. 그렇게 카운터에 앉아있는데 초딩들이 욕을 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욕에 대해 주의를 줬더니 순간 죄송합니다 하고 조용해지길래 이제 조용해지겠지 하고 전 카운터에 앉아서 졸 준비를 하는데 또 떠들더라고요. 진짜 개피곤한 상태에다가 술도 덜 깬 상태, 멘붕의 조합 상태라서 평상시 같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는데 오늘따라 슬슬 멘붕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가 쌔땡, 보땡, 일단 저질 욕을 시전하는 거예요. 멘붕이었다가 폭발했죠. 정말 크게 호통치고 다시는 여기 오지 말라면서 6명을 쫓아냈어요. 남은 시간들은 다 환불해줬어요. 아무튼 이렇게 끝나나 싶었습니다. 카운터에서 5분 정도 졸았는데 아까 강퇴했던 초딩 중 한 명과 그 초딩 엄마가 열받은 표정으로 가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초딩 엄마가 저보고 사장이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애들이 떠들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한참 성장하고 예민해진 애들 왜 욕을 하고 쫓아내고 그래요. 한번 폭발한 저였기에 해탈의 경지를 뛰어넘어 무념무상의 마음으로 어머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이 떠들 수도 있죠. 떠드니까 애들이고요. 근데 차마 성인들도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을 하는데 그걸 훈계 못하는 성인은 성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초딩 엄마 당황해하는데 애들이 차마 성인들도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을 하길래 훈계하는 차원에서 조금 호통쳐서 보냈어요. 초딩 엄마 더 당황해하면서 애들이 대체 무슨 욕을 했길래 집에 와서 PC방 아저씨가 욕하고 쫓아냈다는 말을 애가 하냐고 묻는데 난 좀 말하기 민망하다는 표정으로 애 입에서 쌔땡, 보땡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PC방을 하고 있는 업주 입장이 아니라 동네 이웃으로서 애가 나쁜 말을 하길래 훈계했다고 했어요. 초딩 엄마 당황해하면서 애 끌고 가게 나갔습니다. 반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얘가 카톡? 이런 거에 집착을 좀 하는 애예요. 전화나 연락 같은 거 못 받으면 학교 와서 성질 엄청 부리고. 근데 이런 거야 뭐 대충 견딜 수 있죠. 정말 못 견디겠는 게 하나 있습니다. 며칠 전 카톡으로 스터디 모임을 정하고 나서 밤 12시가 넘자 이런 카톡이 왔어요. 야야야 오늘 뭐 공부해? 야야야 야 자냐? 또 연락 안 받냐? 존나 게으르네. 저는 아침에 9번의 부재중 전화와 70개가 넘는 톡을 보고 기겁을 했어요. 처음에 저런 연락을 받았을 때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런 날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저는 졸업할 때까지 저걸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도저히 저렇게는 못 놔두겠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똑같이 당해본 제 다른 친구도 한 명 합세해서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저희 3명은 그 집착 친구에게 톡을 했어요. 내일 만나서 학교 가자고. 그러곤 12시 1분이 되어서 전화와 카톡을 엄청 했습니다. 그 집착 친구가 겨우 받더라고요. 아씨 왜 밤에 전화하고 지랄이야. 응? 매일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는데 너가 매일 이렇게 하라며. 뭔 개소리야. 아니 너도 맨날 이렇게 나한테 전화했잖아. 뭐가 문젠데. 뭐라는 거야 빨리 끊어. 이러고 전화가 끊기자마자 제 다른 친구가 전화해서 또 테러가 한바탕 났죠. 그러고는 알림을 꺼버렸던 집착하던 아이는 그만 학교를 지각해서 엄청 깨지고 혼났다고. 신학기라고 아이 키우는데 보태라고 상품권이 20장 정도 생겼어요. 그 중에 5장만 쓰고 15만원 정도를 다시 팔아 현금에 보태기로 했어요. 예전에 게임하던 걸 생각해서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게 되었는데 5만원이 거래 요청이 들어왔고 5만원어치의 문화상품권 스크래치를 긁으면 나오는 핀 번호를 5개 다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래자가 본인은 5천원 구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5만원이었다고 환불해달라 하더라고요. 핀번호 보냈으니까 안된다고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핀번호를 안 썼다면 환불해주는 조건으로 환불을 했어요. 그런데 이틀 후 다른 요청자가 나타났고 3장을 파는데 3장 다 사용된 핀번호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 문화상품권 사이트에 가서 5장 다 핀번호 조회를 해보니 이틀 전 판매 취소한 5개의 핀번호가 다 그날 사용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연락이 안 된답니다. 그때 적어둔 것 중에 안심 연락처와 실명, 이게 다였어요. 구매자 이름에 아이디가 적혀 있었는데 구글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검색, 카톡 아이디 검색 다 해보니 무려 3년 전에 게임 소개서를 카페에 써놨더라고요. 소개서에 연락처, 사는 곳 참 대단하게 써놨어요. 나는 몇 살이다, 길드의 뭐뭐다, 내 연락처는 뭐다, 어느 동에 산다. 전화 걸어서 나중에 엄마 바꾸라고 해서 바꾸니까 그 어머니께서는 노발대발하시며 죄송하다고 1시간 내로 입금해주겠답니다. 30분 지나서 입금됐네요. 너 니네 엄마 욕먹이는 거 싫지? 옆에 다른 분들도 얼마나 니들이 싸가지 없이 보이겠어. 오돌이 썰툰
지옥철을 언니랑 타고 가고 있었는데 언니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때 노약자석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여기 자리 하나 있다고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하다고 하고 아파 보이는 언니를 앉혔어요. 언니 앉게 하고 저는 앞에 서서 두 정거장 정도 갔는데 체격 좋으신 아줌마 한 분이 타셨어요. 그분이 우릴 부르더라고요. 언니는 반 죽어있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힘겹게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까 다짜고짜 비키라고 하더라고요. 비켜 두 글자. 일단은 옆에 있던 제가 정말 죄송한데 언니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요. 좀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 아프니? 어디가? 아프면 병원 가야지 왜 여기 이러고 앉아있어? 어른이 서가는데 젊은 애들이 앉아가면 되겠어? 나도 늙어서 무릎 아파해. 너네 이러면 싸가지 없단 말 들어. 이런 게 부모 욕 먹이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언니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도로 앉게 하고 딱 그 아줌마 말투로 똑같이 얘기했어요. 어머, 무릎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으세요? 자식분 교육 잘해서 팔다리가 부러져도 자리 양보하세요? 잘 키우셔서 좋으시겠어요? 그 문제로 부모 욕 먹이진 않겠네. 어머, 얘 팔다리가 부러졌으면 내가 비키라고 했겠어? 멀쩡하잖아. 너도 니네 엄마 욕먹이는 거 싫지? 옆에 다른 분들도 얼마나 니들이 싸가지 없이 보이겠어. 넌 입이 없니? 말 못해? 안 들려? 그럼 내가 미안하고. 옆에 할머니 두 분이 뭘 싸가지가 없냐고 얘 딱 봐도 아파 보이는데 아줌마 그만하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해주셨는데 저는 그만 이성의 끈을 부여잡지 못하고 아줌마 노약자석 뜻 모르세요? 약자의 뜻 모르시냐고요. 아는데 우기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줌마 부모님 참 좋으시겠어요. 배려심 넘쳐서 욕먹을 일 절대 없는 딸내미 두셔서. 그리고 설사 여기가 노인석이어도 아줌마 노인이에요? 아줌마 노인도 아니고 약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당당해요? 뭔 자격으로 여기 앉으려고요?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여태까지 고상한 척을 했던 건지 이 어린 년이 싸가지 없게 너네한테 말버릇 봐? 야, 너 니네 부모가 그따위로 가르쳤니? 저런 것들은 처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그런 와중에 처음에 앉으라고 하신 할머니께서 일어나시면서 어른이 돼서는 어린애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뭐라고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할머니 다시 앉게 하고 그냥 언니가 일어났어요. 앉아서도 욕을 그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한 소리 더 하려고 쳐다봤는데 노신사 한 분이 그 아줌마 앞에 서셨어요. 엄청 할아버지 같지는 않으셨는데 백발에 키도 크시고 정장에 모자까지 세트로 입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그 아줌마한테 비켜. 그 아줌마 벙 쪄서 쳐다보는데 어린 것이 어른이 앞에 서 있는데 왜 앉아있냐? 너 팔다리 부러졌냐? 뭘 멀뚱멀뚱 쳐다봐. 너 입이 없어? 안 들려? 말 못해? 계속 보니까 잘 듣고 잘 말하던데 너 지금 나 무시하냐? 안 처맞고 자라서 요즘 젊은 것들이 싸가지가 없네. 아 비키라고. 아줌마 한마디도 못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할아버지가 안 앉으시고 언니 손을 막 잡아 끄셨어요. 빨리 앉으라고. 그러다 큰일 나겠다고. 할아버지가 그때 강동원 정우성처럼 보였죠. 언니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시니 뭔가 감정이 복잡한지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 또 뭔 말을 하려는지 아니! 하는데 할아버지가 말 끊고 얘네가 너한테 양보해준 자리 네가 나한테 양보했는데 내가 앉던 누가 앉던 참근 말하고 딱 말하셨어요. 그 아줌마가 씩씩대고 얼굴은 아주 홍당무가 됐는데 너무 통쾌했어요. 할아버지께 너무 감사하다고 힘드실 텐데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노약자석이 노인석이 아닌 게 맞다고 그리고 나이 먹었다고 앉아만 다니면 더 아프다고 걸어다니고 서있고 운동해야 오래 사는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서 내릴 때 간식으로 갖고 다니는 맛있는 양갱 꺼내드리고 연거푸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내렸어요. 제가 중학생 때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는데 약간 내성적인 끼가 있었어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책에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반에서 잘 나가 보이는 애가 옆에 친구를 끼고 제게 너 게임 뭐 좋아하냐? 라며 말을 걸어왔어요. 그때 저는 게임을 안 하는 상태여서 그냥 안 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걔가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처음엔 사소하게 괴롭히다가 나중에는 학교 담을 넘어가면서까지 햄버거 심부름을 시키고 어느 날은 로우킥 허벅지에 꽂고 명치에 주먹 날리고 뭐가 더 아프냐고 물어보기도 했죠. 그때 제 안에 있던 불이 갑자기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졸라서 학교에 10분 거리에 있는 복싱 체육관을 등록하고 코치랑 매일 3시간씩 방과 후 운동을 했어요. 처음엔 그저 복수심으로만 다니려다가 재미가 붙어서 방학 때도 전지훈련을 가서 매일 4km씩 뛰고 윗몸 일으키기 150개, 푸시업 60개씩 시켜서 점점 몸에 근육도 붙고 자신감도 붙고 반년 후에 아마추어 대회도 나가고 상도 따고 해서 자신감이 많이 오르고 키도 4cm는 컸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먹은 날 그 친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비를 걸어왔죠. 마음은 먹고 있었지만 갑자기 안 하던 부모님 욕을 하길래 저는 그대로 이성을 잃고 그대로 광대 쪽에 주먹을 꽂고 쓰러진 채 당황한 애한테 다가가서 훈련할 때 샌드백 때리듯 했어요. 그땐 복싱을 배운 사람이 맨손으로 때리면 거의 병기였던 걸 몰랐었죠. 나중에 부모님들이 소환되었고
부모님들 간에 잠깐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멱살 잡는 일진의 아버지의 손을 떼어냈는데 일진 아버지가 넘어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물어내셨고 저한테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해 주셨어요. 그때 괴롭힘 당한 기억이 스쳐가며 쌓여있던 앙금이 풀렸는지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 애가 거의 탈진이에요. 어쩔 거예요? 그래서요? 당신들이 우리 기다리는데 담요도 안 줬잖아요. 그러니 애가 열이 나요, 안 나요? 달라고 하시지. 그러니까 당신들 때문에 애가 이 지경이 됐으니까 케어해달라고요.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애가 아픈데 케어 안 해주느냐 뭐냐 대화를 30분 넘게 하고 있었다. 진짜 맘 같아서는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요, 지금 비즈니스석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승무원님. 이라고 통역해주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고 의도가 뻔한 아줌마와 눈치 없는 승무원은 계속 저런 대화만 하고 있었다. 나중에 사무장과 미국 승무원도 왔다. 둘의 이해 안 돼서 말하는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계속 아줌마는 애가 아프니 편한 장소 제공해달라고 소리만 치고 승무원들은 뭐야 왜 저래 하는 반응이고 급기야 기장님 출동. 왜 그래요? 애가 아프대요. 그런데요? 그러게요? 여기 서서 우리가 애를 봐줘요? 그게 아니고요! 그럼요. 애를 좀 케어를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 이쯤 되니 주변 승객들도 짜증이 폭발했다. 거참 그냥 비즈니스석 달라고 대놓고 말을 하던가.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아줌마들이 어머 지들만 힘들었나? 저 여자만 비즈니스 주면 안 되지. 그럼 우린 그러게 말이야 웃겨. 그만하고 출발합시다. 그때 정말 웃겨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다. 우린 지쳐서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든 말든 더 상관도 없을 것 같은 심정이 되었다. 아기가 많이 아파요? 네! 그렇대요. 그럼 내리세요. 네? 그런 태도에 아줌마 당황하고 기장님은 우린 아픈 사람 못 태운다고 내리라고 그제서야 아줌마 꼬리 내리고 괜찮다고 마지막까지 각서 쓰라고 애한테 문제 생겨서 딴 말 없기로 결국 각서까지 썼네요. 학생 때 또래보다 조금 더 덩치도 크고 운동도 배웠다고 반해서 힘자랑을 하며 애들을 괴롭히던 놈이 있었어. 정말 쉬지 않고 괴롭혔는데 저에게는 유독 심한 것 같았어요. 저도 처음엔 반항을 했는데 어느 날 걔네 패거리가 떼거지로 다구리를 쳐서 이후로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학교를 다녔죠. 그 녀석은 쉬는 시간만 되면 음담패설에 지가 누구랑 싸워서 이겼다는 둥 영웅담을 시끄럽게 떠들곤 했어요. 그렇게 점점 나쁜 짓을 하다가 어느 날 무슨 일로 걸려서 아예 퇴학까지 당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저는 우두머리가 사라졌기에 괴롭힘 당하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괴롭힘을 당하면서 힘이 없으면 당한다는 생각에 더욱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꽤나 값이 나가는 차와 시계 등을 마련했죠. 그러니까 저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어느 날 기름 충전을 깜빡하고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근처에 주유를 하러 들어갔어요. 창문을 열고 기름 가득 넣어달라는데 10년 이상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퇴학당한 저를 괴롭힌 그 자식이 있더라고요. 서로 알아본 눈치지만 잠시 침묵. 그러다가 제가 먼저 반갑다는 듯이 말을 거니까 이 자식 표정으로 여러 감정을 표현하더라고요. 오 정말 오랜만이다. 덕분에 난 만만해 보이면 밟힌다는 교훈을 얻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넌 웃으면서 말하는데 가끔씩 제 머리를 괴롭히던 그 자식이 이런 꼴을 하고 있는 게 우습더라고요. 뭐 어쨌건 잘 살라면서 팁으로 5만원짜리 한 장 건네주고 웃으며 인사했는데 부들거리는 그 자식을 보니 진짜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역시 사람 일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네요. 학생 때는 왕으로 군림하던 놈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키가 155 정도에 또래치고 덩치가 컸어요. 근데 거기다가 소심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남자애들에게 놀림을 받았는데 어느 날 하교를 하는데 교문 딱 나가자마자 저보다 키가 좀 작았던 삐쩍 마른 같은 반 남자애가 저를 놀리기 시작했어요. 또 같은 레파토리겠구나 생각했는데 소심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얘가 더 신나서 막 놀리는데 남자애가 한마디 더 던졌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그 엄마 아빠 다 똥돼지겠네? 니도 똥돼지니까 구워 먹으면 맛있겠네. 크크크. 이렇게 말하는데 평소엔 진짜 그냥 얼굴만 빨개지고 말았는데 갑자기 부모님 욕 시전을 하길래 너무 열이 뻗쳐서 니는 내보다 키도 조망만한 게 뱃싹 꼬라가지고 바람 불면 날아가겠네 이 멸치야. 너가 엄마 아빠 다 멸치겠네. 육수 끓이면 만나겠네. 이런 식으로 돌려줬더니 지도 뭔가 몸이 왜소한 게 컴플렉스였나봐요. 저한테 주먹을 내질렀더라고요. 코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쌍코피. 근데 이게 그냥 주룩하고 나는 게 아니라 피가 계속 뚝뚝하면서 링거액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10살 이후로 처음으로 터진 쌍코피였죠. 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상식적으로 괜찮냐라고 물어는 봐줄 줄 알았는데 지도 놀랐는지 그냥 냅다 튀어버렸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 어제 방과 후에 자기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리에 앉아있어라 라고 하셨는데 나 때린 그 남자애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후다다닥 급식차에 가가지고는 1번으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은 엄청 처음 보는 무서운 모습으로 그 남자애한테 네가 잘못한 게 없냐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리고는 끌려가서 엄청 혼났어요. 이 이후로 남자애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가지고는 저를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나름 시원한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20대 중후반의 나이였는데 회사에서 진짜 생각 없이 말하는 남직원이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는 5살 위로 많았는데 이 사람이 참고로 평소 말실수도 많이 하고 말도 좀 수준 낮게 하던 편이었는데 제가 사회초년생 때는 수정씨, 왜 집 월세로 얻으려 그래? 전세로 해. 전세금 없어? 이런 긁는 소리 잘하고 그런데 어느 날은 아 참, 수정씨. 수정씨는 결혼 빨리 해야겠다. 여자는 크리스마스 트리라는데? 트리요? 왜요? 25 넘어가면 아무도 안 거들떠 본대. 빡쳤음. 지호씨 여자친구 28살이랬죠? 2년 만났댔죠? 그럼 지호씨는 아무도 안 거들떠보는 여자친구 왜 만났어요? 그 후로 움찔하고 말 안 하더니 새침하게 지 할 일 하러 가더라고요. 내가 너무 욱했나 했는데 좀 속 시원하긴 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같은 회사에 나보다 4살 많은 언니가 있었는데 위에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니, 나, 남직원 3명이 서 있을 때 또 이 남직원이 망발을 A씨는 결혼 빨리 해야겠다. 지금 남친 있을 때 빨리 해요. 더 나이 들어서 딴 남자 못 만나면 어떡해. 네, 빨리 해야죠. 내년쯤 하려고요. 옆에 듣고 있던 나까지 기분 나쁠 말을 갑자기 하니까 저도 순간 멍했죠. 그때 남직원 한마디 더 하는데 A씨, 내년에 하려고? 그럼 노산이야, 노산. 요즘 제 나이가 무슨 노산이에요. 수정씨도 노산 되기 전에 빨리 결혼해요. 듣다가 빡쳐서 저기요 남직원씨 남직원씨는 남 노산 걱정하는데 남직원씨는 애기 낳으면 키 작을 텐데 어떡해요? 남직원씨랑 남직원씨 여친 둘 다 키 작잖아요. 아야, 괜찮아요. 여자친구 남동생 키 170 넘어요. 아니 애가 삼촌 키 닮나? 엄마 아빠 키 닮지? 그랬더니 갑자기 또 꿀먹은 벙어리 돼서 자기 자리로 갔어요. 저는 택시기사이고 제가 며칠 전에 만난 진상 손님이 있어요. 딱 보기에도 만취한 두 커플이 손을 흔들더라고요. 태웠는데 남자분이 의자를 발로 뻥 차더니 아무 모텔이나 가서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자분이 오빠 얘들은 아무데나 가자 그러면 멀리 돌아가. 택시기사들 얼마나 양아친데. 그 말에 야 아무데나 가지 말고 강남역 앞으로 가 알았냐? 당장 내리라고 하고 싶었지만 참고 운전 중이었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룸미러로 살짝 보니까 이미 그곳은 모텔이었습니다. 아주 진짜 가관. 그러다가 제가 쳐다봐서 기분 나쁜 애 둘이 뭐 그런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남자 손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는데 여보 아직 장례식장이지. 조문객이 많아서 오늘은 못 들어갈 것 같고 내일 아침 들어갈게. 그래 끊을게. 그렇습니다. 이것들 불륜이었죠. 정말 진상의 최강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나중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미동도 없어서 문 열고 깨우는데 일어날 생각이 없는 둘. 짜증이 머리 끝까지 치밀더라고요. 경찰서로 가야 하나 잠깐 고민 중인데 아까 남자 손님의 전화기로 전화가. 전화한 사람은 와이프 하트. 잠시 고민할 시간도 없이 전화 통화 버튼을 눌렀고 상황을 설명드리고 남편분을 그쪽으로 모셔다 드린다고 허락받고 몰고 왔어요. 동승자가 있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서. 목적지에 도착하니 세상에 만삭의 임산부인 거예요. 그렇게 차를 세우고 제가 본 것을 조심스럽게 설명드렸는데 정말 감사하다고 사실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고 혼자 증거 모으고 있었다고. 그런데 보다시피 임신한 상태라서 증거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덕분에 이렇게 증거를 잡았다고. 그러더니 뒷좌석 차문을 열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다 찍은 후 이들을 내려달래서 내려드렸는데 아내분이 잠시만 자기 금방 집에 좀 다녀온다고 하더니 종이를 들고 나오셨는데 그 종이엔 저희는 더러운 불륜 커플입니다. 그 종이를 남편 이마에 붙이시더니 저에게 10만원을 주시며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하시고 그 불륜 커플을 인도에 남겨둔 채 떠나셨습니다. 아 정말 가슴속까지 뻥 뚫리는 경험이었죠. 몇 년 전에 한창 여행 즐겨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행 준비 겸 친구랑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길이었는데 길 건너편에 있던 아주 어린애가 달려와 저에게 부딪혔고 넘어져서 울먹거리기 시작했어요. 건너편을 보니 그 애 부모로 추정되는 젊은 부부가 달려오고 있었고요. 저는 뭐 애가 걱정돼서 달려오고 있는 거구나, 나한테 사과하겠지 싶어서 그냥 애를 달래줬어요. 근데 달려온 부모의 표정을 보니 이건 죄송하기는커녕 화가 가득 난 채 팔짱을 딱 끼고 절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설명하기 귀찮고 해서 그냥 겸사겸사 애한테 네가 이러이러 잘못을 했고 너 때문에 누나 다리가 아야했어. 무엇보다 찾길에서 뛰면 위험하단다 하고 타일렀는데
부모가 우리 애가 친 거라고요? 로 시작해서 저한테 사정도 안 보고 따지려던 순간 애가 저에게 죄송합니다 를 엄청 깍듯하게 해버려서 부모 쪽은 당황했죠. 그때 제 친구가 딱 사이다를 시전했어요. 애가 부모보다 낫네. 아무 말도 안 하던 친구가 한 말이라 갈피를 못 잡던 부모들이 더 혼란스러워하던 틈에 상황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버스 타고 돌아가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저는 28살이고 일찍 결혼을 하여 애가 벌써 6살입니다. 아내랑 저 둘 다 집안 사정이 좋지 못해 허덕이며 살고 있었어요. 월 18만원짜리 원룸에 살면서 월 140씩 주는 주유소 같은 일 같은 걸 전전긍긍하다가 주유소 단골 손님이 제안한 공사일, 즉 막노동이 주 6일에 180을 준다는 말에 이거다 하고 아내와 저는 한껏 부풀어서 미래를 계획했어요. 그렇게 바쁜 세월을 보내고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 별로 안 친한 좀 다단계 쪽 영업직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넌 요즘 무슨 일 하냐? 라고 하길래 그냥 막노동한다고 250 정도 받는다고 부풀려 말했어요. 그러자 위험한 일 하는데 고작 그거밖에 안 주냐, 그러다 죽으면 어쩌냐, 저렇게 벌면 애 맡기고 맞벌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냥 싸우기 싫어서 참았습니다. 그렇게 꽤 시간이 흐르고 그 녀석과 다른 친구 돌잔치에서 또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뭐야? 아직 안 죽었네? 그 위험한 걸 그리 오래 하는데 적성이 맞나 보다. 그래서 본격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 어제도 죽을 뻔했지. 요즘 더워서 열사병 걸릴 뻔했어. 그런 거 나 같으면 안 하겠다. 초자식 먹여 살려야 해서 어쩔 수 없나?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던 중 돌잔치를 연 친한 친구가 의아해하면서 제게 말했어요. 너 이번엔 집 사고 차도 샀잖아. 혹시 궁금해서 그런데 얼마 정도 벌어? 아 뭐 일 없을 때는 뭐 월 600? 작년엔 1400씩 벌었네. 십장이라고 들어봤어? 갑자기 제게 꼽주던 친구가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사실 저는 운도 좋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좋게 봐줘서 그런지 계속 직급이 올라갔고 지금은 십장이라는 관리 쪽에서 사람들 다루는 높은 직급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딱 한마디 시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단계는 아직 잘 돼? 요즘 파는 물건은 뭐야? 옥장판? 그거 돈 좀 되는 것 같은데 얼마 버냐? 그러자 갑자기 말더듬이가 돼서 쩔쩔매다가 전화 받는 척 어디 가더라고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주 깨소금 100만통이었습니다. 지방이고 동네 식당에서 생긴 일인데 자주 가는 찌개집에서의 일이에요. 밥 먹고 일어난 아저씨 두 분이 일어나시면서 카운터로 가서 외상 이야기를 했나봐요. 그러자 사장님이 더 이상은 외상은 안 된다. 동네 장사라 한 번은 해주는데 두 번째는 힘들다. 지금 당장 저번 외상까지 해서 다 계산하고 가주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그 아저씨는 동네 장사인데 외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돈 없는데 어쩌라는 거냐 라고 하자 사장님이 돈 없는데 그럼 술은 왜 마신 거냐, 처음에 올 때부터 말을 해야지, 나갈 때 이러면 어쩌자는 거냐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몇 번 언성이 더 오고 가고 갑자기 그 아저씨가 씩씩거리면서 오냐, 너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나 이 앞에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돈 떼먹을 줄 알아? 내가 회사에 소문내서 이 식당 아무도 못 오게 해주겠어. 이런 식당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오냐 돈 내지 마. 돈 내지 말고 그냥 가. 내가 내일 니네 회사 가서 개진상의 끝을 보여준다. 니네 회사 가서 아주 1인분 6,000원짜리 음식 처먹고 외상하는 새끼라고 아주 개망신을 줄 테니까 돈 내지 말고 꺼져. 그러자 그 아저씨가 갑자기 급 당황해서 아니 왜 반말하고 욕하시냐고, 집에 가서 돈 가져와서 계산하면 될 거 아니냐고, 당장 가져온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필요 없으니까 꺼져. 니 돈 안 받을 거고 내일 회사에 가서 받을 테니까 그냥 꺼지라고. 그러자 아저씨가 진심 당황해가지고 죄송하다고, 회사에 올 게 아니라 내가 계산한다고, 당장 집에 전화해서 가져오라고 할 테니까 그냥 끝내자고. 그런데도 사장님이 안 받는다고 이 새끼야. 야 오늘 장사 이걸로 끝내. 내가 내일 직접 저 새끼 회사 찾아가서 받을 거야. 아주 동네 장사하는 게 무슨 죄지고 하는 거야? 이 별의별 하다가 회사에 다니는 걸로 뭔 진상이야. 안 받아. 야 꺼져. 안 꺼져? 같이 온 일행은 진작 도망갔고 그 아저씨는 죄송합니다. 지금 당장 계산할게요. 일단 화푸시고 1시간 내로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데도 사장님은 끝까지 영업 끝났다고, 내일 내가 가서 직접 받겠다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가라고 확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아저씨는 당황해가지고 막 전화하기 시작하고 사장님은 씩씩대고, 그러다 먼저 도망친 아저씨가 돈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여기서 웃긴 게 같이 온 아저씨는 돈만 주고 튀었어요. 안녕하세요, 20대 주부입니다. 어느 날 아기를 태우고 상가 건물의 주차장에서 천천히 주차를 하고 있던 도중이었는데 갑자기 주차장 출구에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갑자기 튀어나온 차가 제 차의 뒤를 들이받았어요. 저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너무 화가 나서 내려서 따지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아줌마 두 분이 목이랑 허리를 부여잡고 내리자마자 쌍욕을 박더라고요. 옆에 있던 주차장 기둥이랑 말이 더 잘 통할 급의 소통력 제로라 그냥 다 씹고 견인 차량 양측 보험사 불렀습니다. 견인 기사님도 무조건 아줌마 쪽 과실 100%라고 자부했음에도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더군요.
한참의 실랑이 끝에 아줌마들이 아픈 척하고 병원으로 도망갔습니다. 며칠 후 상대 보험사랑 저희 보험사에서 완벽한 100%는 없다며 제 과실이 10%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줌마 쪽에선 무슨 10%냐 30%는 돼야 되지 않겠냐며 빡빡 우긴다는 겁니다. 그때 제 아기도 위험했던 상황이어서 엄마로서 너무 분노한 감정이 들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다각도 CCTV 확보, 판을 키우기 위한 소송 준비 및 변호사 상담, 금감원 민원. 그쯤 되니 저희 보험사 측도 100%를 인정해줬고 상대 보험사는 버티면서 빡빡 우기다가 겨우 꼴이 내렸는데 거기에 불법사항 및 고객 협박 거짓말로 고소 접수하겠다고 하고 아줌마들한테도 사과 연락까지 받겠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해줬죠. 어른이면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결국 아줌마들, 보험 담당자들의 사과를 제대로 받아내고 준비하던 고소 등 행정 절차는 중단했어요. 잘 모르고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크지 않은 순한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구조가 너무 싫네요.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내 차 앞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아파트가 좀 노후한지라 주차 공간이 적어 일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밀고 시작하려는데 안 밀리더라고요. 사이드가 당겨져 있더라고요. 1차 멘붕이 왔죠. 어쩔 수 없이 연락하려고 봤더니 연락처도 없고 2차 멘붕. 날도 춥고 출근도 급해서 경비실에 뛰어갔는데 근데 경비 아저씨가 3차 멘붕. 그래도 부재중 번호가 있어서 전화했어요. 순찰 돌고 있어서 5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경비 아저씨 오시고 차 넘버 알려주셔서 했는데 전화가 안 돼서 인터폰 연락 좀 해달라니까 이른 시간이라 인터폰 금지라고 하더라고요. 응? 시간이 7시가 넘었는데 뭔 소리야. 여튼 그렇다고 하네요. 절대 안 된다길래 그럼 몇 호냐고 찾아간다니까 개인정보로 안 된다고. 솔직히 경비 아저씨 잘못은 아닌데 그 빡치더라고요. 그럼 내가 경비실 문 앞에 차 대놓고 나가지 못하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하니까 그건 자기 일을 방해하는 거라고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내 일을 그 사람이 방해하고 있잖아요. 하니까 그제서야 호수 알려주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15분 걸렸어요. 호수까지 찾아가서 벨 누르고 차 빼달라니까 알았다고 해서 이제 내려오겠지 하고 시동 걸고 나갈 준비하는데 5분이 넘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10분이 지나니 진짜 인간의 한계를 느꼈죠. 다시 올라가서 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쾅쾅 소리나게. 그제야 나가요 하면서 아줌마가 나오는데 딱 봐도 자기 출근 준비 다 하고 한 손엔 쓰레기까지 들고 나오는데 정말 이웃 간에 피바람이 괜히 부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여튼 내려오면서 출근 시간 바쁜데 이러시면 어쩌냐고 따졌더니 그래서 오늘은 빨리 준비하고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보채서 음식물 쓰레기는 들고 오지도 못했다고 되려 한 소리 하는데 뭐라고요? 저기 아줌마, 지금 아줌마 때문에 제가 30분이나 출근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당장에 늦었다고 변명이나 죄송하다고 해도 지금 분이 안 풀릴 것 같은데 그걸 말이라고 해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것이 같은 아파트 살면서 좀 이해해야죠. 답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여튼 빨리 차 빼달라고 제 차에 탔는데 바로 안 빼길래 아줌마 차 빼라고요. 이것만 버리고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진짜 차를 빼고 버리러 가던가. 여튼 7시 반 넘어서 겨우 출발. 차 뺐는데 총 35분 걸렸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그 차가 주차돼 있는 걸 봤어요. 옆에 주차 공간이 있었지만 일부러 앞에 이중 주차를 했죠. 당연히 사이드는 땡겨놓고. 다음날 중소기업청 교육이 있어서 9시까지 출근이어서 집에서 늦게 일어날 생각을 하고 잤습니다. 이 아줌마 7시 반에 전화 오더라고요. 전화 소리에 일어났지만 일부러 안 받았어요. 두 번째는 받았지만 차 빼준다고 하고 음소거 시키고 다시 잤어요. 좀 있으니 경비 아저씨랑 올라오는데 전화번호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까지 찾아와요. 알았으니까 내려가 계세요. 하고서는 저도 출근 준비하려고 씻기 시작했어요. 5분도 안 돼서 연락 오더라고요. 제발 차 좀 빼달라고. 내려와서 쓰레기 분리수거 다 하고 차 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이해 좀 하고 삽시다.